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앞에서 배운 시그마와 파이를 어떻게 수열에 활용하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려 합니다. 추후 수열을 배우게 되면 인접한 두 항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시그마와 파이를 응용하여 연속 함수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성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미있는 성질이란 것은 바로 연속된 형태의 함수가 시그마와 파이를 만나게 되면 계산이 매우 편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k와 k 플러스 1이라는 두 개의 연속된 형태의 함수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제 k의 값을 1부터 n까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값들은 모두 소거되고 결국에는 1과 마이너스 괄호 n 플러스 1 괄호만 남게 되고, 이 두 값을 합하면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n이라는 값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인접하는 두 개의 함수를 빼기로 구성하고 시그마를 적용하여 k 값을 1부터 n까지 대입해보면 중간 값들은 모두 계단식으로 차례차례 모두 소거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계산법을 계차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앞에 예에서는 큰 함수인 k 플러스 1이 뒤에 왔는데, 그렇다면 순서를 바꿔 큰 함수가 앞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차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k가 2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k의 값이 1부터 시작할 경우 시그마 안에 있는 함수 중 어느 하나의 결과치가 연기 나오게 되면 k는 2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화면의 수식에서 k에 대해 2부터 n까지 도입해보면 중간 값들이 모두 소거되고 최종적으로는 n-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큰 함수가 앞에 오나 뒤에 오나 계차소거법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차소거법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칙 같은 것은 없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일이 대입해보면서 중간 값을 소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법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보다 간단히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즉, 연속된 함수의 순서에 상관없이 k가 시작되는 값을 작은 함수에 넣고 k가 끝나는 값을 큰 함수에 넣으면 그 결과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대로 앞에서 풀어본 예제를 풀어보면 왼쪽 식은 n이라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고, 오른쪽 식은 마이너스 n이라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한 계차소거법에 따라 계산해보면 이 규칙이 맞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파이는 곱하기를 하는 수식이므로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속된 함수가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계차소거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수식에 k는 1부터 n까지 도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파이의 경우에도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대입하는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차소거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속함수의 빼기에는 시그마를 적용하고 연속함수의 나누기에는 파이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큰 함수에 큰 수, 작은 함수에 작은 수를 대입하면 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차소거법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 감사합니다.